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일단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4시 2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규장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자, 일단은 어제 기준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최근에 있었던 진양곤 회장과 일부 주주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고, 일단 여기에서 그래도 그나마라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동안에 궁금했던 거, 그 다음에 유추할 수 있었던 거, 또 찌라시 비슷하게 헛돌던 그런 내용들도 싹 다 정리가 좀 되기는 됐는데, 근데 이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항서제약과의 비밀 유지 계약,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사실 이해는 돼요. 실제로 비밀 유지 계약에 대해서도 지켜야 되는 부분들도 뭐 맞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뭔가 모르게 맥락상 자꾸 본인들이 좀 대답하기 껄끄럽거나 대답을 피해야 될 것 같을 때는 비밀유지 계약상 이 비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는 이번 인터뷰에서 그나마 주가 하락을 좀 일단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통계가 뭐냐면, 뭐 이것도 사실 까봐야 아는 건데, 어쨌든 더 이상의 CRL은 없어야 된다라는 각오로 항서제약 측에서는 최대한 완벽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제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FDA 측에서도 1차 CRL 때는 지적을 받지 않았었던 내용 중에 2차 CRL에서 지적을 받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좀 충분하게 필요로 하다라는 건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데이터는 필요로 하다라는 거죠. FDA 쪽에서.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죠. FDA는 최소 3개월 기간 이상의 안전성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는 6개월까지는 데이터를 꽉 채워서 갖다 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기준이 언제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3개월 데이터는 9월까지고 6개월 데이터는 12월까지다. 그러면 기준 월이 언제예요? 6월인 거죠. 그러니까 6월부터인데 데이터를 끝까지 풀로 채워다가 확실하게 갖다 줄 거면 12월까지라는 거죠. 그러면 12월 이후에 NDA 재신청을 넣고 나서 클래스 1이냐 2냐 또 분류가 돼야 되고, 만약에 극단적으로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 6개월인데 그러면 내년 6월께나 발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9월 2일이죠. 지금부터 만약에 풀로 다 채우면 이것만 해도 10개월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거죠. 거의 1년 가까이를 또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놓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뭐 때문에 막혔는지는 저희는 모르죠, 정확하게는. 왜? 아니, 툭하면 비밀유지 계약상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유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은근히 지금 시간적으로 이렇게 벌어놓은 것 같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래서 요거가 일단은 조금 악재라면 악재이긴 한데, 근데 또 불행 중 다행인 건 뭐냐,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주식이라는 건, 주가라는 건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질질질 흘러내렸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키워드로다가 요약을 해봐라 그러면 뭐냐면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예요. 일단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야지 뭐 어디 가서 뭔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죠? 뭐 딴 사람 얘기 들을 겁니까? 윗집 철수 엄마, 아랫집 영미 엄마 얘기 들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의 이야기가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어쩔 수 없이 회사 이야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최대한으로 늘어지면 언제다? 답이 딱 나온 거죠.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6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6월까지인 거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9월 2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10개월 정도까지는 시간이 늘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 답 없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보다는 10개월? 오케이. 일단 또 기다리지 뭐.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일단 판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락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일단 늘어진 건 늘어진 거대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서도 어떤 특정 시점과 일정이 그래도 뭐 늦든 빠르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주가 하락이 멈춘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저는 일단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시장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둘러보셨나요? 오늘 시장 보시면은 굉장히 의미가 좀 있거든요. 오늘 뭐 HLB가 이렇게 조금 올라온 거, 이거는 그렇게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 아랫꼬리 달린 날이 있죠. 이날 분명히 여러분들께 아랫꼬리 플러스 단기 2평 5일선 위로 시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올라온 거라서 이거는 좀 단기적인 추세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이평선 요거 있죠. 요거 21 이평선. 21 이평선에 일시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건 좀 감안해라. 요렇게까지 일단 설명을 드려놨어요. 기술적 관점으로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바이넥스라는 종목도 강세 흐름 나타났고요. 큐로셀도 급등했고요. 무엇보다 올릭스가 오늘 상한가까지 갔고 상한가 플러스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쪽도 강했는데 클로봇,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날 8월 25일자 기준으로 여러분들 로봇 없으면 클로봇 사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로 지금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아직 파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HLB도 2% 정도 상승이 나왔고 알테오젠 1.4%대 상승,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4.6, ABL도 2.4, 펩트론 3%대. 그죠? 제약바이오가 오늘 전반적으로 골고른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슈가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크게 가고 많이 가는 게 맞죠. 근데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10개의 종목 중에 7개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올라간 이유가 없어요. 3개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데 7개는 개별 이슈 없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다리고 있겠죠. 첫 번째, 세제 개편안 관련된 거,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배당소득세 등등 우리나라의 정책 관련된 것들이 지금 해소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이면 어쨌든 법안은 제출하니까 지금 국무회의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뭡니까?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유 없이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제가 뭐가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약바이오 가야 되고 2차 전지 가야 되고 또 뭐가 있죠? 로봇이 간다니까요. 근데 이 중에서 왜 2차 전지는 많이 못 가고 오늘 로봇 급등했죠? 바이오 급등했죠. 둘 다 뭐예요? 금리 인하 키워드로 가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왜 못 가? 리튬 시세가 살짝 주춤하고 있어요. 리튬이 최근에 이렇게 주춤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명분이 좀 부족할 수는 있겠죠. 금리 인하 플러스 리튬 가격 상승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급등한 건데 지금은 금리 인하 모멘텀은 인정. 근데 어차피 바이오나 로봇 쪽으로 수급 붙어버리면 되는데 노란봉투법 이슈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리튬 가격은 빠져버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차라리 2차 전지보다는 바이오랑 로봇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을 지금 이론적으로 풀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매크로 환경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나 지금 강세 흐름을 보이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10개의 기업 중에서 3개의 기업은 개별 이슈로 움직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개별 이슈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플랫폼 기업들. 플랫폼 기업 하면은 대표적으로는 알테오젠을 꼽아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약물은 동일해요. 약물은 동일한데 이거를 유형을 바꿔주는 거죠. 유형과 제형을 쉽게 말해서 링거로 맞다가 그냥 엉덩이에 주사 맞는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편의성도 좋고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저렴하고 환자에게 부담도 덜하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유형을 바꾸고 제형을 바꾸는 것만 가지고도 기존의 그 약물이 새로운 약물이 돼요. 신규 약물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독점적으로 특허권을 갖고 판매하던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십 년이 될 텐데 그 기간을 다시 보장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이오시밀러로 시장에 풀려버려요. 복제약이 풀리는 거예요. 비아그라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유형과 제형을 바꿔주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플랫폼 사업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기가 막히게 잘한다.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권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 리포트 속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로 대략적으로 한 9,100억 정도 되는 금액의 기술 수출이 있었어요. 라이센스 아웃이 있었는데 일라이릴리한테 갔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이 파이프라인이요. 일부 데이터만 공개하고 다 블라인드 처리했어요. 이 정도의 데이터는 나오지만 엄청 파격적인 겁니다. 뭐 디테일한 막 그런 구성과 데이터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잡아야 된다라고 다 뛰어들면서 9,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나온다. 이거 한 건만 9,100억 원인데 올릭스의 시가총액이 1.5조거든요. 오늘 상한가 가서. 그럼 싼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1,100억 정도의 유상증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긍정적인 거죠. 1년치의 돈은 벌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기술 수출까지 해가지고 임상 데이터도 좋아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오름 테라퓨틱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대부분 제약바이오 종목들 요즘 트렌드가 또 이 플랫폼이다라는 겁니다. 플랫폼. 그래서 플랫폼에 주목을 하신다면 이런 것들 하나씩 꼭 끼셔야 되는 거고 HLB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유형이긴 하지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HLB 승인이 뒤로 지연되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시간적인 리스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진짜 인지도도 너무 좋고요. K바이오, K방산, K푸드, K컬처, K팝 진짜 뭐 갖다 붙이면 다 문화가 되고 유행이 되고 막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HLB도 지금 승인이 나야 후발주자로서 시장에 뛰어들겠지만, 가남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듦에도 불구하고 뭐 인지도가 됐든 네임밸류가 됐든 여러 면에서 그래도 조금 의미있게 쫓아갈 수 있을 거 아니냐. 근데 매크로 환경도 좋아, 그쵸? 기준금리 낮춰주고 매크로 환경도 좋고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도 좋고 약품 데이터도 뭐 압도적이고, 아시다시피 유럽 S모에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FDA 승인도 안 나온 약이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됐잖아요. 이런 모든 박자가 다 완벽한데 승인이 안 나고 있다? 굉장한 그거 자체가 그냥 리스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다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뭐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HLB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다가 몰빵을 해두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는 해도 돼요. 왜? 남아있는 재료가 있고 기다리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보유는 해도 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수익이 나야 되는 거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관점에서는 왜 지금 안 가는 쪽에다가 자꾸 돈을 실어버리냐라는 거죠. 되는 쪽에다가, 가는 쪽에다가 실어버리고 얘가 갈 때 여기다가 쏟아부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안 되는 쪽에다가 돈을 쏟아붓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HLB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HLB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냥 장이 괜찮고 HLB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는 여기저기 막 급등 나오고 수익 낼 수 있는 게 정말 많으니까 그쪽에서 돈 벌어요. 그쪽에 수익 내시라고. 그리고 HLB가 조정 나오면 더 사고 싶거나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추후에 HLB가 본격적으로 이슈 타고서 이제 스타트 걸기 시작할 때, 그때 더 사도 늦지 않는다고요. 가만히 두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잃고 있는 그 기회비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모든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고 주식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옆집에서는 상한가 이렇게 뻥뻥 튀면서 급등 나오고 계속 수익이 커져가고 있는데 HLB가 싸다고 지금 여기다가 물을 쏟아붓고 앉았으니 이게 진짜 환장할 노릇이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제가 오래전에 추천을 다 드렸죠. 올릭스 41,500원에서 매수해서 종목 교체한다. 여기 보시면 HJ 중공업도 있는데 7,300원 부근에 팔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얼마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좀 배가 많이 아픕니다. 7,300원에 팔았는데 얼마 전에 25,000원 찍었어요. 진짜 지금 화딱지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일부러 제가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말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제 올릭스 보시면 41,500원에 매수해라라고 이렇게 종목 교체를 해드렸거든요. HJ 중공업도 3배가 갔는데 그 단기간에. 근데 그 뒤에 올릭스도 추천을 드렸거든요. 근데 올릭스 얼마예요 오늘? 76,000원이죠. 거의 2배 가까이 왔죠. 제가 41,000원에 소개해드렸다고. 41,000원이 어디예요? 이 가격이잖아요. 그쵸? 41,500원 여기서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시세가 이렇게나 뻗어 올라갔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갔죠. 4,000~5,000원 더 오르면 더블이잖아요. 6,000원만 더 오르면은 2배잖아요. 그쵸? HJ중공업도 단기간에 3배가 올라갔는데 올릭스도 2배가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빨리빨리 내야죠.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타를 못 치시는 분들, 여건상 환경상 단타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묻어 가시면 되고요. 이런 종목들 지금도 살 거 많아요. 제가 몇 개만 좀 짚어드릴게요.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찍으셔도 돼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되고 고정 댓글 확인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묵직하게 끌고 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에서는 그대로 다 드리고 있어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리얼하게 지금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바닥권이죠. 요거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그 다음에 보로노이, 요거 시고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살짝 그냥 흘리듯이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날을 다시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형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한번 관심 가져보셔라. 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수급 들어오면 거래대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로노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요 정도 일단 언급 드려봤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없는 분들은 요런 놈들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그리고 단타는 오늘 문자 못 드렸어요. 뭐 살 게 없네요. 오늘은 단타가 따로 별도로 보이지 않아서 별도로 추천을 따로 드린 건 없고요. 어쨌든 단타 뭐 내일 뭐 살만한 거 있으면 문자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문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한 번씩 신청해 보시고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게 지금도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1억이라는 금액, 물론 뭐 얼마를 가지고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한 달 만에 지금 1,500만 원 언저리로 2,800만 원을 익절을 해버렸는데 이게 2, 3천만 원 가지고도 1억 만들기를 하려면 금방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1억 만들기라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오늘은 뭐 매매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날짜 그대로죠. 저 오늘 매매한 거 없어요. 그래서 문자 보내드린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최근에 급등 나온 종목들 다 보내드렸죠.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단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잡주를 건드릴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짧게 먹고 짧게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싸리 그냥 HLB를 기다리는 동안에 뭐 1억 정도 가지고서 뭐 누구 코에 갖다 붙이겠어요. 그냥 차라리 뭐 5억 10억 정도를 한번 목표로 해서 반년 묵직하게 한번 해볼까, 지금 그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그분들께 우선적으로 참여 권한이 가니까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뭐 내일 종목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의미 있게 좀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제가 어제 기준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긴 했는데 못 받으셨던 분들은 신청을 꼭 해주시고, 어제 신청하신 분들은 따로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보내드린 게 없으니까. 김 대표가 참고로 단타를 좀 칩니다, 여러분들. 저도 선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삼양컴텍 같은 종목도 스토캐스틱 하나만 가지고 잡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8월 26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8월 26일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보시면 요날 추천을 드렸는데 그 뒤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는 거고, 그 뒤에 뭐 이제 G2G 바이오 같은 종목도 소개를 다 드렸었고, 에센시스도 여기 있죠. 에센시스 보시면은 4만원 부근에 빠르게 매수를 좀 하셔라. 그래서 에센시스 같은 경우에도 8월 26일 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8월 26일 에센시스 26일 언제입니까? 요날이네요. 그쵸? 요날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가가 4만원이잖아요. 근데 바로 당일날 급등하고 그 뒤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가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이 좋게 또 이번 달은 백발백중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그 어느 때보다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무조건 사는 족족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간에 조금 미끄덩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을 계속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만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삼양컴텍, G2G 바이오, 에센시스 다 들어있죠. 이 세 종목만 해도 500만 원이 넘어요, 익절 금액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할 수 있게끔 도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휴대폰으로 펼치신 다음에 HLB에 물려서 복구가 좀 시급하다 할 경우에는 요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단타를 공유해 드릴 거고, 나는 FDA 결과를 끝까지 볼 거기 때문에 추후에 HLB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전략만 좀 알려달라 그러면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화면이 넘어가면 바로 그냥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되니까 아무 데나 귀찮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요거 내용을 제가 보내드릴 날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단타 매수할 게 보이면 보내드리는 거고, 이 추가 매수 전략 같은 경우에도 추가 매수를 해야 될 때 보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금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HLB에게도 지금 좋은 판이 깔려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슬슬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이게 대세적인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그건 좀 기다려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일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